They look at a guy's life like it's like a buffet, right? Like you just can start picking out stuff, like same amount an hour, we'll take some of that. Pay for the movie, fuck that. You can keep that one, I don't like that one. This is nice, that's yucky, that's icky. This girl gives me shit. She goes, well, why does a guy make more an hour to do the exact same job? I go, I'll tell you why. Because in the unlikely event that we're both on a Titanic and it starts to sink, for some fucked up reason, you get to leave with the kids and I have to stay. That's why I get the dollar more an hour. 네, 안녕하세요. 8년 전에 소위 비페미니즘 영상을 번역을 했고 지금은 제 개인적인 채널을 운영하면서 여전히 남성성 얘기를 하고 있는 유튜버 사유롬입니다. 이 얘기 듣고 놀라신 분들 몇 분 계실 걸로 생각합니다. 왜냐면은 제가 그 당시에 뭐 진실 중독자 그리고 스탠드업 중독자 이런 채널로 활동하면서 빌버 컨텐츠를 번역을 해서 업로드를 할 때 댓글을 좀 열심히 달아주시던 분들이 계시는데 그중에서 몇 분을 제가 지금도 현재 채널에서 만나 뵙고 있었습니다. 저 혼자 뵙고 있었어요. 반갑습니다. 뭐 어찌 보면 씁쓸하기도 하죠. 그 당시에 문제가 되고 있던 것들, 뭐 페미니즘, 뭐 남녀 평등 이런 것들이 지금도 똑같이 문제가 되고 있다는 점을 방증하는 거니까. 근데 뭐 어쩌겠습니까? 주어진 여건 속에서 최선을 다하면 되겠죠. 이 페미니즘이 본격적으로 이 메이저 무대에 나와가지고 날뛰기 시작을 한 게 강남역 살인 사건 쯤이었던 것 같아요. 이게 한 2016년 5월쯤에 있었던 사건인데 기억 다들 하실 겁니다. 당시에 정신질환자, 조현병 환자였죠. 이 사람이 한 여자를 찔러 죽였어요. 근데 이걸 가지고 이제 페미 단체들이 이용을 했죠, 정치적으로. 갑자기 이제 강남역에 막 나오더니만은 여자라서 죽었다. 남자가 여자를 죽인 어떤 구조적인 살인 사건이다. 이런 식으로 말도 안 되는 억지를 부리면서 막 피켓에도 뭐 여자라서 죽었다는 둥, 뭐 한남이 어떻다는 둥 이런 개똥 같은 소리를 하던 게 제가 생생히 기억이 납니다. 그 시위를 제가 처음 봤던 게 그 당시에 제가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이 TV를 보니까 그게 나오더라고요. 근데 아무리 봐도 정말 말도 안 되는 억지를 부리니까 이게 막 열이 받는 거예요. 제가 또 그 당시에 이 미국 정치를 조금씩 봤기 때문에 한참 그때 트럼프 나와 가지고서 오바마가 만들어 놓은 그런 뭐 평등 만능주의, LGBTQ 이런 식의 과격한 운동들을 막 이제 때려 부수던 그런 시기였기 때문에 제가 뭐 지금보다 마일드하지만 관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것들이 이 미국에서 그대로 하던 거를 가져와 가지고서는 우리나라에서 똑같이 하는구나. 그 막 억지 부리고 막 시위하면서 말도 안 되는 막 언어 확장을 통해서 우리 정신을 지배하려고 하고 이런 거를 그대로 이제 하는구나. 그리고 앞으로도 저거 계속하겠다. 이제 시작이다. 이 느낌이 딱 드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진짜 친구들 만나 가지고 얘기를 했어요. "야 우리나라 좆됐다고 진짜. 저거 미국에서 몇 년째 하고 있는 건데 우리나라 들어와 가지고 계속해서 난도질 사회를 해 놓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정말 열이면 열. 전부 다 그냥 "야 뭐 그런 거를 신경을 쓰냐. 그냥 병신들이야. 신경 꺼." 전부 다 이렇게 반응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답답해서 미치겠는 거예요. 또 이제 지금은 제가 영적인 공부도 많이 하고 해서 이 분노를 잘 다뤄요 꽤. 근데 그 당시에는 또 혈기왕성하고 또 20 대고 해 가지고 어찌나 이게 열이 받는지 이게 또 주변에 보시면 아시잖아요. 이게 또 관심 있는 사람만 관심이 있단 말이에요. 또 감이 예민하신 분들은 빨리 캐치를 하고. 그러니까 이제 좀 고통스러웠죠. 그리고 이제 인터넷을 보면 정말 이 뭐 페미들 소위 이제 커뮤니티 여자애들 그리고 언론들에서 정말 합심을 해 가지고서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막 해 가서 우리 남성성을 막 공격을 하고 우리 뇌를 지배하려고 막 대놓고 했던 시절이 또 그때 아니겠습니까? 그거를 보면서 좀 이제 '빌버 콘텐츠 같은 거라도 번역을 해야겠다.' 이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왜냐면은 그래도 이제 미국은 그게 몇 년 지난 상태였기 때문에 두드려 맞으면서 나름대로의 반격 논리라든지 아니면은 모순을 지적하는 그런 콘텐츠 이런 것들이 좀 있었어요. 뭐 미국에도 그때 많지는 않았지만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중에 하나가 이제 빌버였고 그래서 '이거를 좀 가져와야겠다.' 왜냐면 인터넷을 보니까 정말 남자들이 너무 두드려 맞고 이 남자들도 어떤 단일 대우로 논리를 구성하는 게 아니라 막 이 사람은 이 말하고 이 사람은 이 말하고 이래서 이제 정말 각계격파를 당하고 있던 그때 인터넷 분위기가 생생합니다. 정말 저도 막 답답했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번역을 해 왔고 굉장히 필요했던 콘텐츠였겠죠. 조회수가 그렇게 많이 나오고 또 이제 많이들 공유를 해 주시고 했던 걸 보면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비페미니즘 콘텐츠가 이제 한 150만 터지고 또 이제 120만 터진 것도 하나 있었고 하여튼 조회수가 막 엄청 나왔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8년 후로 이렇게 와 가지고서 지금도 바뀐 게 많지는 않죠. 물론 그때만큼 쌀벌하고 이런 분위기는 아니지만 본질적으로 해결된 건 저는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이게 철학적으로 지금 대비가 하나도 안 돼 있어요, 우리가. 미국에서는 그래도 조던 피터슨 교수가 등장을 해서 그 역할을 많이 해 줬죠. 지금은 뭐 기독교인들 사이에서 욕도 먹고 하지만 그 당시에는 정말 이제 구세주에 가까운 그런 역할을 했던 분입니다. 철학적인 관점에서는 정말 혼자 이제 돌진해서 두드려 부셨으니까 이 실전 정치에서는 트럼프가 그 역할을 하고
이 지적인 영역에서는 피터슨이 그런 역할을 해 주고 이제 그런 시기가 또 있었죠. 그리고 그분이 이렇게 두드려 맞으면서 전진을 해 줬기 때문에 그 뒤에 있던 보수 지식인들 그리고 뭐 기독교계 지식인들 이런 분들이 많이 나오고 또 이제 젊은 청년들도 나와서 공론장에서 이제 그런 반평등주의 사상이라고 할 수 있는 뭐 아주 넓게 봤을 때 그런 관점들도 많이 단단하게 구축이 돼서 미국은 그래도 꽤 잘 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갈 길이 멀지만 그래도 판을 일단 한번 뒤집었고 스타트를 잘 끊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런 게 지금 전혀 없는 상태죠. 사실 제가 이런 예민한 주제로 나와 가지고서 말을 하기 싫었어요. 왜냐면 뭐 사실 크게 얻는 건 없잖아요. 개인적인 입장에서만 보면은 그냥 이제 뭐 잘 돼 봤자 두드려 맞겠죠. 잘 안 되면은 뭐 안 되는 대로 묻히는 것이고 잘 돼서 영향력이 생겨서 뭐 좀 유명해졌어 하면은 또 이제 10년 전에 뭐 얘가 뭐 했다. 20년 전에 얘가 뭐 했다. 이제 구라 좀 섞어 가지고서 뒤지게 이제 공격을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굉장히 하기 싫었는데 뭐 안 하는 게 불가능하더라고요. 왜냐면은 이런 생각이 있어요. 제가 보고 있는 것을 여러분이 보신다면 정말 삶의 질이 확 높아질 수 있는 그런 상태다라고 저는 좀 확신을 넘어서서 이거는 정말 그렇게 알고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우리 내면에 지금 다 세팅이 된 게 뭐 행복주의, 쾌락주의, 유물론, 허무주의 이런 것들이지 않습니까? 이런 거를 해체를 하는 작업을 누군가는 해야 돼요. 왜냐면 그거를 안 한 상태로 페미니즘을 뭐 걷어낸다든지 뭐 PC주의를 걷어낸다든지 인간관계를 우리가 개선을 시켜서 공동체 의식을 회복한다든지 이런 게 전부 다 불가능하거든요. 뿌리로 들어가서 그 뿌리를 해체를 하고 그 자리에 더 좋은 것을 채워 넣는 소위 이제 행복한 삶 대신에 의미 있는 삶, 남에게 보이는 삶 대신에 뭐 영혼다운 삶 이런 것들을 정말 이제 딥하게 세팅을 하는 작업이 필요한데 제가 거의 10 년을 지금 기다렸거든요. 근데 정말 이 기성세대 리더 그러니까 뭐 정치인이든 지식인이든 이런 사람들이 아무도 안 나서요, 아무도. 제가 이제 또 '할 수 있는 거는 해 봐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뭐 군대에도 그런 거 있잖아요. 뭐 "나다 싶으면 까라." 이런 거. 근데 이제 아무리 봐도 제가 보기에는 저만큼 깊게 이런 것들을 보는 사람이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보는 달란트는 받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잘 없고 또 이게 욕을 뒤지게 먹을 각오를 해야 되기 때문에 나서는 사람이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역할을 제가 한번 해 보겠다.' 네 이런 마음을 좀 먹은 상태고요. 사실 이제 도망가려고 별의별 지랄도 다 해 봤어요. 뭐 '미국인을 대상으로 유튜브를 한번 해 볼까.' 이런 생각도 하고 '오프라인에서 그냥 사업을 한번 해 볼까.' 뭐 이런 생각도 하고 많은 생각들을 했는데 도망을 못 갈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깊은 곳에 있는 무언가가 그걸 거부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제 한번 도전을 해 보려고 합니다. 그런 내면에 있는 안 좋은 철학들, 우리에게 주입된 그런 죄책감들 이런 것들을 제가 해체하는 작업을 도와드리고 여러분의 관심사가 이 물질적이고 피상적이고 쾌락주의적인 것들에서 영적이고 정신적인 것들로 옮겨갈 수 있도록 제가 그 세계의 문을 좀 열어 드리는 그런 작업을 한번 해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특히 2030 남자분들 저는 지금 우리나라에서 가장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이 2030 남자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진 것도 없는데 맨날 두드려 맞고 얼마나 억울한 게 많아요. 그래서 그런 2030 세대를 위한 콘텐츠들도 계속 해 나갈 예정입니다. 지금도 제가 하고 있죠. 앞으로도 계속 할 거고요. 할 얘기가 남아 있는 한 계속 얘기를 하겠습니다. 제가 뭐 나라를 살릴 수는 없겠죠. 하지만 제 콘텐츠를 보시는 분들 한 분 한 분이라도 더 좀 더 의미 있고 바람직한 방향으로 삶을 제가 한번 방향을 이렇게 꺾어 드리고 싶다. 네 이 말씀을 한번 드려 보겠습니다. 나름 제가 공부를 많이 했거든요. 뭐 성경도 지금도 공부를 하고 있고 뭐 탈무드도 읽었고 그다음에 인도 철학에서 뭐 이제 바가바드기타, 우파니샤드 이런 경전도 공부를 했고 노자, 도덕경도 좀 공부를 했습니다. 우리나라가 완전히 철학적인 불모지예요. 정말 사람들을 하나로 묶어 줄 수 있는 철학적 기반이 아예 없어요. 미국은 그래도 기독교가 있고 그래서 피터슨 교수가 그걸 되살리는 것으로 해결을 했죠, 어느 정도. 우리는 되살릴 것도 없기 때문에 정말 어떤 인류사 전반을 관통하는 그리고 여러 가지 문화권의 위대한 현인들이 얘기했던 공통된 그런 진리들 이런 것들을 찾아서 우리가 갈 길을 좀 찾아야 된다. 이런 문제의식이 제가 있습니다. 제가 능력이 닿는 한 여러분을 도와드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할 테니까요. 관심 많이 가져 주시고요. 제가 뭐 정치 채널을 하는 건 아닙니다, 지금. 정치적인 어떤 이데올로기나 사상에 대해서 여러분한테 말씀드리는 거는 궁극적으로 여러분 개인, 저를 지금 보고 계시는 당신을 도와드리기 위해서라는 거는 인식을 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너무 정치적인 얘기는 좀 지양을 하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같이 이 채널에서
저랑 이렇게 만난 것도 인연이니까 성장을 해 나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얘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오늘도 사유로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